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스포츠 장애 예방 처치 10번째 수업으로서 부위별 스포츠 장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체의 각 계통은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 각 계통이 정상적으로 움직이려면 다른 기관들도 정상적으로 작용하여야 하듯이 신체의 한 계통에 상해나 질병이 생기면 다른 계통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컨대 머리를 다치면 신경계통에 영향이 오고 바로 호흡계통에 영향을 주어 숨이 멎게 되기도 합니다. 골격은 206개의 뼈가 서로 맞닿아서 형성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작용을 합니다. 먼저 체형을 이루고 균형을 유지하며 중요한 장기를 보호하고 하기 위해서 체강부 즉 원통형을 만들게 됩니다. 근육이 부착되어 신체의 운동이 가능하도록 하며 아이들의 뼈는 어린애 뼈만큼 굳지 않아서 손상되었을 때 회복 속도가 빠르게 됩니다. 뼈 속에도 혈관이 있어 골절되었을 때 접골을 가능하게 합니다. 골격은 크게 머리 부위, 동체 부위, 동강부, 상지 및 하지로 나누며 척추는 동체 부위로서 척추, 흉골, 늑골 및 골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척추는 33개의 추골로 구성되어 가골성을 지니고 있으며 경추, 흉추, 요추 및 골반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추골은 모두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으며 척추강이 있어 그 속에 척추가 통하고 이것을 보호하게 됩니다. 위로부터 24개까지의 각 척추가 상당한 가골성이 있으며 척추의 가골성은 추락할 때 척추의 부상을 예방하게 됩니다. 보통 근육 골격계 손상에는 한 5가지 증상이 일반적인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통증이 있고 부종, 부어오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기형, 피부 변색, 부상 부위를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또 있고 손상도가 심할 경우에는 심각한 기형, 중등도 이상의 부종과 피부 변색, 뼈 조각이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증, 부종, 피부 변색, 변화 등은 대개 심각한 손상에 동반되기도 합니다. 척추 손상은 척추의 골절은 외부의 과도한 외력에 의하여 척추가 과도하게 굴곡되었거나 탈골 또는 골절되었을 때 발생합니다. 또한 척추골절은 척추에 탈골을 동반하는 수가 있으며 이 탈골로 척추가 압박 또는 단절되고 척추 손상을 잘못 처치하면 신체 마비 등 불구가 되든지 또는 생명을 잃게 됩니다. 대개의 경우 척추골절 환자를 병원까지 운반하는 도중에 그 취급이 부족당해서 상태를 악화시키는 예가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척수 상해는 주로 다이빙, 럭비, 체조, 유도, 모터스포츠, 스카이스포츠, 스키, 스노보드 등을 할 때 주로 발생하며 주요 발생 부위는 등, 허리뼈, 허리 척추에 손상이 많은 스카이 스포츠를 제외하면 목의 과다 굽힘과 압박에 의한 목 척추의 손상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척추는 경추 7마디, 흉추 12마디, 요추 5마디, 미추가 하나에서 3마디로서 사춘기가 되면서 선추는 봉합이 돼서 한 개의 골성화가 되며 미추는 퇴화해서 잔유체로 남게 됩니다. 척추의 기능으로서는 체관 지지, 체관 운동, 척수 보호, 조혈 기능을 담당하게 됩니다. 척추 손상의 조기 처치로서는 부상 현장에서 취할 응급처치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되고 부상자의 안정을 확보하고 부상 즉시 눕혀야 되며 허리를 회전시키거나 방향전환을 하거나 일으키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부상 시의 상황을 문진을 통해서 재현을 시키면은 손상의 종류를 알아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구급처치를 할 때에는 그 이상이 가해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요해야 하며, 급히 서두르게 되면 주의 깊은 구급처치를 할 수 없게 되어 오히려 나쁜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부상자의 통증 부위를 살펴봐서 자각적 통증에 의한 진찰을 할 수 있으며, 이상 부위를 또한 살펴봄으로 인해서 신경계, 수족 및 각 관절의 운동 기능과 지각의 여부를 살필 수 있습니다. 부상자를 가능한 사람들의 도움을 얻어서 조심스럽게 눕혀야 되며, 이때에 중요한 것은 머리를 안정시키고 머리와 몸을 일직선으로 보호하도록 해야 됩니다. 부상 상태가 심하다고 판정되었을 경우에는 외곽 혹은 신경외과로 조심스럽게 운반하여 구급처치를 하도록 합니다. 보통 근골격계 손상 환자의 처치의 어떤 일반 원칙들은 응급처치의 원칙과 비슷한데, 휴식을 취하게 하며 얼음찜질, 압박 혹은 고정, 올리기, 손상 부위를 높이는 4가지 정도입니다. 휴식은 통증이 유발되는 모든 움직임과 운동을 피하고 환자가 가장 편한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이때 머리, 목이나 등의 손상이 의심되면 환자를 평평한 곳에 눕혀주면 되겠습니다. 얼음찜질은 손상 부위의 피부에 꺼지나 의복을 대어서 피부 손상을 예방한 후 얼음이나 찬 물수건이나 기타 차가운 것들로 찜질을 해주면 될 것입니다. 얼음찜질은 부종을 감소시키고 통증과 불편함을 경감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압박은 손상 부위를 고정하는 목적으로서 통증 감소, 그리고 주변 연부 조직 손상 방지, 심각한 출혈의 위험성 감소를 시키고 손상 부위의 혈류 차단 가능성을 줄여줍니다. 거상으로 올리기는 손상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해서 혈류를 감소시키고 부종이 줄어들게 하면 되겠습니다. 특히 의심되는 부위에는 부목을 대고 높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척추골절의 원인으로서는 첫째는 긴장 과도가 있는데, 스포츠의 과도 사용, 긴장 과도에 의하여 백은 혹은 척추의 인대, 관절구 등에 열상하는 정도는 대단히 높게 나타납니다. 특히 역도, 투창, 햄머 던지기, 높이 뛰기, 넓이 뛰기, 기계체조 등에서 주로 나타나며, 증상 및 치료로서는 근육, 백은, 인대, 관절구나 열상을 입게 되면 국소압통, 운동통, 뇌출혈, 부종, 종창 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가벼운 열상은 부분적인 온연료법, 전기요법 등 급성 증상이 사라지게 되면 마사지, 견인법, 환자 체조훈련법 등을 행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관절구나 인대 등을 심하게 손상되었을 때는 장기간 안정과 고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척추골절의 증상으로 피부가 노랗게 변색이 되고 식은땀이 나며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목 또는 등에 통증 호소와 사지를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응급처치원은 척추골절에 의심이 있는 부상자에게 그의 손가락 또는 발가락을 움직여 보라고 해서 마음대로 자기의 손가락을 움직이지 못하거나 응급처치원의 손을 단단히 잡지 못하거나 또는 손가락을 움직이나 발가락은 뜻대로 움직이지 못하면 요추 내에 척수가 손상된 것으로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척추골절은 경추는
1번, 2번, 5번, 7번, 요추에서는 3번, 5번 및 흉추와의 이행 부위에서 다발하며 완전 골절과 불완전 골절로 나뉘게 됩니다. 불완전 골절은 극돌기, 행돌기, 추체압 등에 의한 부분적인 골절을 말하고, 완전 골절은 척추의 연속성이 단절된 것과 같은 골절을 말합니다. 증상으로서는 척추 골절에 의한 증상으로서는 자발통, 운동시 요통, 운동불능, 근근의 심한 경직 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척수 혹은 다른 신경이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감각 소실, 그리고 사지마비, 안면마비 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척추골절 시 응급처치로서는 충격을 예방하고 척추에 대한 그 이상의 손상을 막기 위한 응급처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척추골절이 의심되는 부상자는 일으켜 앉히거나 세우거나 걷게 해서는 안 되며, 음료수를 먹이기 위해서 그의 목을 높이는 것조차도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운동은 척추를 더욱더 손상시키고 마비나 혹은 사망의 원인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만약 경추, 흉추 및 요추에 동시에 손상이 있으면 경추 손상의 처치는 언제나 튼튼한 전신 부모기에 바로 눕히고 필요한 부분에 고임을 대고 삼각근으로 고정시켜야 합니다. 전신 부목으로서는 문짝이나 또는 적어도 폭이 35cm 이상이 되어야 하고, 길이는 발에서 머리에 이르고도 10cm가량 남을 만큼 긴 목판을 사용하되 천 같은 것으로 잘 감아서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환자는 똑바로 또는 엎어진 자세로, 때로는 옆으로 구부러진 자세로 발견되기도 하는데, 응급처치원은 그때그때의 형편에 따라서 각각 적절한 처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부목이 준비되면 부목을 부상자의 몸에 평행되게 혹은 가깝게 가져다 놓고 부상자를 부목 위에 옮겨놓기 전에 부목 밑에 삼각근을 미리 깔아 놓아서 부상자를 부목에 옮겨놓은 후에 필요이상으로 환자를 움직이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보통 부목을 사용할 때 4가지 정도의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로 부목을 대는 중에 심한 통증 또는 어떠한 불편함도 환자에게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발견된 상태로 그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부목을 대어야 되고, 세 번째로 손상 부위의 위아래 관절과 손상 부위를 포함하여 부목을 대어주며, 부목되기 전후에 손상 부위에 혈액순환을 규칙적인 시간을 정해놓고 확인을 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경추 손상으로서는 경추골절은 자동차의 추돌이나 기타 외부의 과도한 외력에 의해서 경추 부분이 과도하게 늘어지거나 굴곡되었을 때 발생하는 현상으로서, 경추골절의 증상은 두통이나 통증, 전신 또는 하반신 마비가 발생하게 됩니다. 경추의 손상에는 탈구, 염자, 골절 등이 있습니다. 손상의 원인은 머리부터 낙하하거나 넘어져서 목뼈 자체가 손상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경추가 손상되면 뼈의 어긋남에 의해 중심을 통과하는 목척수를 손상시킬 수도 있으며, 강한 충격에 의해서 목척수까지 손상되면 몸에 장애가 남거나 생명에 지장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뼈 연자는 럭비나 레슬링 등에서 목이 갑자기 심하게 꺾였을 때 일어나게 되며, 목뼈 그 자체에는 이상이 없고 목의 힘줄이나 근육을 손상시키는 상해이므로 목뼈 상해로서는 비교적 가벼운 부류에 속하게 됩니다.
목에는 머리와 등뼈를 연결하는 목뼈가 지나며 그 주위에 인대가 머리를 이제 받치고 있는데 목 아래로 이루어지는 등뼈, 허리뼈 등과 같이 합쳐져 가지고 이것을 우리는 척추라고 부르게 됩니다. 사람의 뼈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특히 머리와 바로 연결되어 있는 목뼈는 큰 부상을 입으면 머리뿐만 아니라 모든 운동 기능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추 부위인 것입니다. 경추 손상으로서 먼저 상위 경추 손상이 있는데 이것은 수중 다이빙 혹은 기계체조 경기 시의 어떤 전락 또는 전도, 축구의 헤딩, 태클, 스키, 격투기 종목에서의 접촉 등이 경추 손상의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증상으로서는 초기에는 어떤 특별한 증상이 없으나 후두부통, 항두통, 머리가 무거운 느낌이 들고 사지 마비 증상은 없지만 후두부 신경 영역의 이상감 혹은 압통, 지각장애, 구토 증상, 기울림 등의 증상, 특히 이러한 증상이 있을 때는 흉추의 손상과 병합된 것이 아닌지 체크할 필요가 있으며 엑스레이 검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목 척수까지 손상되었다면 팔다리 마비나 호흡 장애가 일어나거나 의식이 없어져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위 경추 손상으로서 특히 이제 경추 5번에서 7번에 이제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전체 척추 중에서도 손상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게 됩니다. 척추 손상 혹은 손상의 병합으로 어떤 발생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럴 때 근선유 단열, 추간판 장애, 타박상, 염자, 상완 신경장애 등을 비롯해서 스포츠 활동이 불가능한 증상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손상의 예로서 척추 강직, 탈구, 탈구 골절, 이완, 염자, 척추 폐쇄증 등이 있으며 척추 신경 손상 시에는 상하지 마비, 전신 마비 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손상의 원인으로서는 다이빙에 의한 두부 손상, 럭비, 체조 경기, 스키, 격투기 등에 의해서 내진탕 등에 의해 발생하게 됩니다. 응급처치로서는 목뼈 손상 시에는 척수 손상을 상정해서 현장에서는 절대 안정이 원칙이고 움직이게 할 때는 목을 똑바로 고정시키고 들 것에 실으면 되겠습니다. 몸을 들어 올릴 때는 고정된 고개가 어긋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요해야 됩니다. 치료는 손상 정도나 신경 증상의 유무에 따라 다르며 골절되었어도 그 정도가 가벼우면 고정으로 끝나며 탈구 상태를 원래대로 되돌리기 위해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벼운 경상은 스포츠 현장에서 처치할 것도 있으므로 사고 당시의 어떤 상황 판단을 잘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골절 혹은 탈구 등의 증상은 척추 또는 신경 손상을 피하도록 주의 깊게 다뤄야 됩니다. 두부와 경추부를 높이 올리거나 낮추지 말고 중간 위치를 유지하도록 하며 몇 사람이 즉 한 대여섯 사람 정도와 환자를 수평으로 해서 조심스럽게 들어올린 다음 운반을 하면 되겠습니다. 골절이나 척추신경 손상 혹은 또 탈구 등 심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치료시설로 이송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흉추 손상으로서 흉추부 4번에서 9번의 척추관은 아주 협소하기 때문에 척수는 혈류 공급이 불충분해서 생리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고 외상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게 됩니다.
외상의 원인으로서는 교통사고, 산업재해로 인한 외상의 급증 등이 있고, 증상으로서는 이완성 마비, 호흡장애, 특히 복부의 내장 기능에 장애가 나타나게 됩니다. 응급처치로서는 경추 손상의 구급처치 요령과 같이 하면 되겠습니다. 요추 손상으로서는 허리부터 엉덩이에 설치된 설치된 부위는 허리뼈와 골반으로 나눠지고, 목뼈부터 시작되는 척추의 가장 밑에 위치하는 것이 허리뼈로서, 이것이 골반으로 이어져서 골반성의 궁둥이뼈에서 넙다리뼈와 만나 엉덩관절을 만들고 다리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상해나 부상이 가장 일어나기 쉬운 것은 허리뼈인 것입니다. 추간판 헤르니아는 주체 후부의 골단 섬유의 단일에 의해서 수액의 탈출로 전이된 증상을 말하는데, 경추에서도 볼 수 있지만 요추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스포츠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도 많으며, 연령층으로는 10대가 가장 많고 20대, 30대 순으로 가면서 감소하게 됩니다. 추간판 헤르니아는 요추 3번에서 5번이 가장 많고, 우측에서도 발생 빈도가 높게 나타납니다. 치료요법으로서는 보존요법, 수술요법, 운동요법, 물요법 등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목 경추 손상과 경추는 등뼈하고 이어지게 되는데, 체조나 스키, 다이빙 등의 어떤 상해는 경추와 동시에 주로 어깨 손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어깨 관절은 굉장히 복잡하고 움직이는 범위도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부상이나 장애 예방에는 근력 강화, 유연성 유지가 반드시 필요하며, 동시에 팔을 사용하는 스포츠를 사용하면 어깨 관절이 가장 혹사된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로 이제 척추 손상 환자의 주의할 사항으로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얼굴을 앞으로나 뒤로 혹은 돌려서는 안 되고, 머리를 부목 위에 놓은 후에는 머리 양쪽을 고여서 얼굴이 위를 향하도록 고정을 시키게 되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는 양팔을 가슴에 얹고 부목 밑에 붕대를 부상자 위로 돌려서 그 환자가 부목 위에서 움직이지 않도록 단단히 묶어주면 되겠습니다. 다리까지 잘 묶은 뒤에 부목을 들 것이나 구급차 위에 얹어 환자를 운반하면 되겠습니다. 또는 더 이제 엎드려 누워 있는 환자가 발생이 되어 있거나 어떤 변형된 자세로의 어떤 환자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한 환자들을 발견을 했을 때에는 부목을 미리 준비한 다음 부목에 가까운 부상자의 팔을 주위에서 머리 위쪽으로 올려주어 몸을 옮길 때 지장이 없도록 하고, 환자의 머리 쪽에 무릎 꿇어 앉고 응급처치원은 얼굴의 양편을 손으로 받쳐 힘있게 잡고, 다른 사람들이 환자를 부목 위에 들어 올릴 때 환자의 머리와 동체가 동시에 일직선이 되도록 단단히 묶어주면 되겠습니다. 모로 누워 있거나 혹은 또 구부리고 누워 있는 부상자를 발견했을 경우에는 부상자의 부목을 부상자의 등 가까이 놓고 다른 사람들이 조심해서 사지를 펴줄 동안 응급처치원은 환자의 머리를 잡고 온몸을 일직선 자세로 부목 위에 옮겨주면 되겠습니다. 경추 손상이나 척추 손상 환자는 제일 우리가 신경 써서 주의해야 될 부분은 환자를 최대한 고정된 상태에서 움직이거나 변형을 주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응급처치를 하고 환자를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그 상태가
변형돼서 오히려 환자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상황이 발생된 그 현재 상태를 최대한 유지한 상태에서 응급처치를 시행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